일어나! 책임지라고! 이 한국 남자, 레이첼은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절규했어요. 텐트 속에서 잠이 깬 낯선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민주는 다급하게 양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오해라는 거야? 지금 우리 함께 있잖아. 레이첼의 목소리엔 물기가 묻어났어요. 지끈거리는 머릿속은 어젯밤 기억으로 희미했죠. 자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낯선 이와 한 텐트에서 누워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캠핑장 주위에 다른 캠퍼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레이첼은 자신의 옷들이 텐트 구석에 널브러진 것을 보고는 더욱 당황했어요. 내 옷은 왜 저곳에 있는 거지? 게다가 여긴 제 텐트도 아니잖아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단순히 며칠 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병실 하얀 침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47, 그토록 젊은 나이에 암 선고를 받으셨던 어머니. 레이첼의 손을 꼭 쥐고 있던 그 손은 앙상했어요. 레이첼, 엄마의 목소리는 신락같이 가냘팠죠. 살며시 레이첼은 엄마의 손을 제 2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네, 엄마. 엄마가 다 하지 못한 여행, 네가 대신 떠나주렴.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어요. 세상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단다.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떠나렴. 레이첼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함께 여행 가야죠. 아니란다, 레이첼.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야 해. 너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실컷 여행하렴.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레이첼. 어머니 방에서 낡은 여행 안내서와 빛바랜 배낭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장 틈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20대, 앳된 시절의 엄마가 그랜드 캐니언을 배경으로 환히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엔 어머니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내 딸과 함께 다시 오고 싶은 곧 그 순간 레이첼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레이첼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셨던 모든 곳을 찾아가겠다고 엄마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과 어머니가 남기신 적금을 모두 모아 여행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레이첼, 지금 여행은 무리야.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만 레이첼의 결심은 확고했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전율이 느껴졌죠. 두려움과 동시에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가고파했던 첫 목적지, 옐로스톤 국립공원. 그렇게 레이첼 생애 첫 홀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된 것이었죠.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순간까지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광활한 미국의 대자연이 눈앞에 펼쳐지자 레이첼은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해내고 말았어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옐로스톤 캠핑장. 하지만 낭만적인 기대와 달리 현실은 텐트 설치라는 첫 시련부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세우라는 거지? 레이첼은 알 수 없는 그림으로 가득한 설명서를 뒤적이며 난감해했습니다. 그녀가 끙끙대는 사이 다른 이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보금자리를 만들고 모닥불을 피웠지만 오직 레이첼만이 외톨이였습니다. 거친 텐트 천을 매만지며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 옆자리에서 한 젊은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목소리에 레이첼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시선 끝에는 단정한 용모의 아시아계 남성이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레이첼은 괜한 자존심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의 능숙한 도움 덕분에야 아늑한 보금자리를 완성할 수 있었죠. 정말 고마워요. 제 이름은 레이첼이에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여행 왔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인사가 오가고 캠핑장엔 어둠이 내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자 기다렸다는 듯 외로움이 짙게 밀려왔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다른 이들과 달리 그녀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텐트 안으로 들어와 홀로 떠나는 자신을 위해 어머니가 챙겨주셨던 와인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죠? 저 혼자서도 꽤 잘하고 있어요. 한 모금, 또 한 모금,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와인이 그녀의 빈 가슴을 채우듯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에겐 잠들 때 몸을 자유롭게 하고 자는 오랜 버릇이 있었죠. 알딸딸한 취기 속에서 레이첼은 늘 그랬듯 자연스레 몸을 가차매던 옷을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그녀를 깨운 건 지독한 생리현상이었습니다. 취기에 몽롱한 정신으로 비틀거리며 텐트를 나선 그녀는 그만 자신의 자리가 아닌 엉뚱한 텐트의 지퍼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명백한 오해라고요. 민주는 필사적으로 두 손을 내저으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레이첼의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깨질 듯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인 상태였습니다. 간밤의 기억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분명 와인을 마셨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의 일들은 짙은 안개 속처럼 아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레이첼은 이불을 더욱 단단히 여미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 모습에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깊은 숨을 골랐습니다. 아마 어젯밤 2시가 조금 넘었을 겁니다. 벼랑간 제 텐트 지퍼가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자, 이제 민준의 기억을 따라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죠. 그는 깊은 밤 랜턴 불빛에 의지해 내일의 여정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낡은 가이드북 위로 옐로스톤의 명소들을 꼼꼼히 확인하던 그때 고요한 정적을 깨고 텐트 입구에서 지퍼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안으로 들어서는 불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손전등을 찾으려는 찰나 훅 끼쳐오는 짙은 술 냄새와 더불어 나지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바로 레이첼이 비틀거리며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기요, 여기는 제. 민준이 당황해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레이첼이 풀썩
그의 침낭 바로 옆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여기는 제 텐트라고요.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후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도움을 청할까. 하지만 이 깊은 밤에 소란을 피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기요, 제발 좀 일어나 보세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동조차 없었죠. 사실 레이첼에게는 평소부터 무의식 중에 옷을 벗어둔 채 잠이 든 모양이었죠. 민주는 황급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레이첼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지? 민주는 텐트 한 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웅크리고 있었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점차 붉게 물들었죠. 술 기운에 남의 텐트에 들어온 게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상상만으로도 낯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요? 레이첼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맹세해요. 오히려 제가 더 벌벌 떨고 있었는걸요. 민준이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주위에서 수군대던 캠핑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큰 소동이 아니란 걸 눈치챈 셈이죠. 레이첼은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두 살배기도 아니고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 텐트에 멋대로 들어가다니. 저기, 레이첼이 어렵사리 입을 떼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거의 없어서요. 민주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혼자 하는 첫 여행이세요? 저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레이첼이 동그래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텐트 설치하시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이런 혼자서 꽤 오랫동안 쩔쩔매고 계시더라고요. 민준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럼 저 옷부터 좀 갈아입을게요. 레이첼이 멋쩍게 말하자 민준은 재빨리 텐트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홀로 남은 텐트 안에서 레이첼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단추조차 제대로 채우기 힘들었죠.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엄마, 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문득 어머니의 유언이 스쳤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떠나거라. 이게 과연 아름다운 여행일까요? 텐트 밖으로 나온 레이첼. 민주는 조금 거리를 둔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죠. 저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해요. 레이첼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민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레이첼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조금은 두려웠거든요. 그 말에 민준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 역시 처음 홀로 여행했을 때 똑같았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운 적도 있는걸요. 그 말에 레이첼이 처음으로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민준이 물었죠. 간단하게 먹을 게 있는데 함께 드시겠어요? 그 순간 레이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젯밤 저녁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참이었죠. 네, 좋아요. 레이첼이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버너에 불을 붙여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라면인데 조금 매콤할 수도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한국식 라면인데 매운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새가 아침 공기 속으로 기분 좋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캠핑객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강인으론 종고, 이독으론 제카나, 한국에서는 무슨 일 하세요? 레이첼이 김이 나는 면을 후후 불며 물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기 전에 잠시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입니다. 민준이 답했죠. 가족들이 바람 좀 쐬고 오라더군요. 좋으시겠어요. 전 어머니가 레이첼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홀로 여행하시는 남다른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레이첼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2달 전쯤 어머니가 그리워하던 곳들을 대신 와본 거예요. 민준의 얼굴에 무거운 빛이 스쳤어요. 실례했습니다.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을 드렸군요. 괜찮아요. 오히려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네요. 레이첼이 옅은 미소를 띄었어요. 라면을 비우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레이첼은 민준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첫인상은 그저 당황스러움이었기에 미처 몰랐는데 참 다정하고 온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향하시나요? 민준이 물었죠. 글쎄요. 사실 뚜렷한 계획 없이 왔어요. 레이첼이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그냥 옐로우스톤이나 둘러볼까 해서요. 민준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어요. 저도 오늘 간헐천에 가려던 참인데 괜찮으시다면 동행할까요? 레이첼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간밤의 해프닝은 놀라웠지만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혼자 다니기엔 조금 막막했는데 레이첼이 답했어요. 네, 좋아요. 아침 햇살이 2사람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레이첼은 미처 몰랐어요. 이 순간이 그녀의 삶을 뒤바꿀 운명의 시작이란 걸. 레이첼의 낡은 렌터카, 그 조수석에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서먹한 침묵이 차 안을 감돌았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컨트리 음악만이 그 정적을 채울 뿐이었어요. 저기, 정말 괜찮으세요? 레이첼이 운전대를 꽉 쥐며 물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그럼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죠. 실은 혼자 가려니 좀 적적하던 참이었어요. 레이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다행히 어색한 건 자신뿐만이 아닌 듯했어요. 도로 양옆으로 끝없는 소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었죠. 자욱한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아 마치 다른 차원에 들어선 듯했죠. 레이첼은 문득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셨더라면 어떤 얼굴을 하셨을까 상상해 보았어요. 옐로스톤의 명물,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에 다다르자 이미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말이 뒤섞여 웅성거렸죠. 와, 인파가 정말 대단하네요. 레이첼이 차에서 내리며 혀를 내둘렀죠. 민준이 배낭을 고쳐 매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거대하네요. 2사람은 나란히 간헐천 쪽으로 향했죠. 레이첼은 어머니가 챙겨주신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때는 1990년대에 나온 필름. 카메라로 어머니의 손때 묻은 소중한 유품이었죠. 그 카메라, 참 사연 있어 보이네요. 민준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카메라를 어루만지며 말했죠. 이걸로 멋진 풍경을 담아오라고 하셨거든요.
간헐천 앞에 섰을 때 마침내 분출이 시작되었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른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세차게 솟구쳐 올랐어요. 와! 레이첼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주위의 모두가 일제히 감탄했어요. 터뜨렸어요. 폰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잇따라 터졌고 레이첼은 황급히 어머니의 카메라를 쥐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와 초점을 맞추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다가오며 물었죠. 아니요, 제가 꼭 해야 해요. 레이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제 손으로 직접 찍으라고 했거든요. 민주는 말없이 물러나 그녀를 지켜봤어요. 레이첼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봤지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죠. 간헐천을 둘러본 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자 레이첼은 처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프기 전엔 늘 여행 얘기를 하셨거든요. 레이첼이 커피잔을 감싸주며 말했죠. 일 때문에 바빠서 한 번도 못 가셨지만 언젠가는 저와 꼭 함께 가자고요. 민주는 잠잠히 듣고만 있었어요. 말을 끊거나 위로하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고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도 안 돼서 그녀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죠. 민준이 조용히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어요. 지어 보였죠.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 사실 제 여행도 쉽지만은 않아요. 민준이 입을 뗐어요. 레이첼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어요. 한국에선 모든 게 정해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로 가는 길. 민준이 창밖을 보며 읊조렸어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온 거예요? 레이첼이 물었죠. 네, 정말 제가 원하는 걸 찾고 싶어서요. 민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어렸죠. 부모님은 그냥 바람 쐬러 온 줄 아시겠지만요. 레이첼은 민준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겉으로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단 걸 깨달았죠.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식당에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한국 음식 중에선 뭘 제일 좋아해요? 레이첼이 묻자 민준이 답했어요. 김치찌개요. 어릴 적 할머니께서 끓여 주시던 거라서요.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김치찌개, 그건 뭔가요? 레이첼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민준은 신나서 설명했죠. 김치가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얼마나 매운지까지요. 손짓 발짓을 섞어 설명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들어 드릴게요. 민준이 약속했어요. 진짜요? 레이첼의 눈이 빛났어요. 저 매운 음식 정말 좋아해요. 드디어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처음으로 터진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온 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옐로스톤 호숫가를 산책했어요.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호수, 옐로스톤 오후의 햇살이 호수, 수면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민준이 먼저 제안했죠. 아니요, 저 혼자 찍어야 해요. 레이첼이 다시 고집을 피웠어요. 왜요? 도움받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민준이 다정하게 말했죠. 레이첼은 순간 주저했어요. 어머니께서 홀로 설 수 있는 강한 아이가 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때로는 기댈 줄 아는 것도 용기랍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는 것보다 말이에요. 레이첼의 마음이 동요했어요.
민준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럼 딱 한 장만 부탁드릴게요. 레이첼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내밀었죠. 카메라를 건네받으며 민준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레이첼이 되묻자 민준이 진심을 담아 답했죠. 이렇게 용기 내어 여행길에 오른 따님을요. 순간 레이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는 듯한 말을 들은 것은.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고 호수를 배경으로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이 필름에 새겨졌어요. 고맙습니다. 레이첼의 목소리엔 진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노을이 질 무렵 두 사람은 캠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낯선 이와 하루를 보낸 시간이 예상외로 아늑했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레이첼이 입을 열었어요. 혼자였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풍경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민준이 미소로 답했죠. 내일은 어디로 향할 계획이세요? 레이첼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이렇다 할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어머니께서 가고 싶어 하셨던 장소들의 목록만 손에 쥐고 있을 뿐. 그랜드 캐니언이요. 레이첼이 덧붙였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가보고 싶어 하셨던 곳이거든요. 그 말에 민준의 눈이 빛났어요. 저도 마침 그랜드 캐니언에 갈 참이었는데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동행해도 될까요? 민준이 조심스레 물어왔다. 레이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처음 본 사람과 며칠이나 같이 여행을 한다는 건 과연 괜찮은 걸까? 하지만 오늘 민준과 함께한 하루는 놀랍도록 편안했기에 저는 여행이 처음이라 분명 짐이 될 텐데요. 레이첼이 우물쭈물했어요. 천만에요. 혼자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전할걸요. 민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솔직히 말해 저도 혼자는 조금 겁나거든요. 레이첼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민준의 솔직한 고백에 레이첼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어머니의 유언이 뇌리를 스쳤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거라. 꼭 혼자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좋아요. 레이첼이 마침내 결심했죠. 함께 가요.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레이첼도 따라 미소 지었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음 지었어요. 아직은 알지 못했죠. 이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서막이라는 것을. 붉은 저녁 노을이 캠핑장을 감싸고 있었어요. 레이첼은 비로소 혼자가 아니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민주는 저도 모르게 차오르는 설렘을 애써 누르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레이첼은 여느 때보다 눈이 일찍 떠졌어요. 어젯밤 민준과의 약속이 떠올라 심장이 콩닥거렸거든요. 텐트 밖으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김과 바람 소리가 유난히 맑고 선명하게 귓가에 와닿았어요. 정말 이 사람과 동행하는 게 맞을까? 레이첼은 이불 속에서 고뇌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레이첼에게 낯선 이와 며칠을 함께 지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일이었죠. 하물며 남자와는 어머니가 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허나 어제 민준과 보낸 순간들을 되짚어보니 혼자였다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따스한 즐거움이 분명 존재했어요. 텐트 밖으로 나서자 민준이 벌써 일어나 간소한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죠. 휴대용 버너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작은 탁자엔 빵과 잼이 놓여 있었어요. 아, 일어나셨네요.
작은 자, 민준이 해사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네, 고마워요. 레이첼은 멋쩍게 답할 뿐이었죠. 누군가 자신을 위해 아침을 차려준 것이 얼마만인지.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 좋을까요? 민준의 물음에 레이첼은 자리에 앉으며 답했어요. 커피요. 그걸로 부탁해요. 민준의 이런 다정함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론 고마웠습니다. 따스한 커피 향이 아침 공기 속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레이첼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온기를 느꼈어요. 그랜드 캐니언까지 차로 4시간쯤 걸릴 거예요. 민준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가는 길에 세도나라는 곳에 잠시 들를 수도 있고요. 레이첼은 지도로 시선을 옮겼어요. 붉은 암석으로 유명한 세도나.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여행 책자에서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세도나. 엄마가 얘기했던 곳인데 레이첼은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그럼 더더욱 가봐야겠네요. 민준이 부드럽게 웃어 보였죠. 거기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그랜드 캐니언으로 이동하는 건 어때요? 그 순간 레이첼은 현실을 자각했죠. 이틀 밤을 같이 보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어젯밤은 그저 우연이었지만 이건 명백히 계획된 동행이었으니까요. 저기, 혹시 제가 폐가 되는 거라면? 레이첼이 어렵게 입을 뗐어요. 아니에요. 절대요. 민주는 다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오히려 제가 불쑥 이런 제안을 드려서 더 부담되시죠?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아직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레이첼의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켰어요. 홀로 계속 여행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제만 해도 텐트 하나 제대로 못 쳤는데 앞으로의 며칠을 온전히 혼자 감당할 일이 막막했죠.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어머니와의 약속이 선명해졌어요. 그토록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셨던 그곳을 오롯이 제 힘으로 가닿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죠.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병상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남기셨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레이첼, 엄마는 언제나 널 믿는단다. 혼자서도 뭐든 해낼 강한 아이라고. 그때 잡았던 어머니의 손은 가늘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손을 쥔 악령만큼은 따스했었죠. 세상엔 좋은 사람도 참 많단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애쓰지 말고 가끔은 타인에게 기댈 줄도 알아야 해. 그 말씀이 어젯밤 민준의 말과 겹쳐 들렸어요.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것 또한 용기라는 그 말이요. 저기, 사실은 민준이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하는 여행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아요. 레이첼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쳐다봤어요. 한국에 있을 땐 언제나 누군가와 같이 있었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언제나 곁에 있었죠. 민준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혼자가 되니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요? 레이첼이 되물었어요. 제가 진짜로 바라는 게 뭔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같은 거요. 민준이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답은 없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민준의 말을 듣는 레이첼의 마음이 복잡 미묘해졌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거든요. 어제 레이첼 씨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누군가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제 얘기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레이첼의 가슴 한편이 따스해졌어요. 우리 궁 말이만 이 얘기
얘기 가뿐이라 감안해. 자신 또한 어제 민준과 대화하며 마음이 한결 가뿐해졌던 터라 저도 사실 두려웠어요. 레이첼이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어요. 엄마 곁을 떠나서 무언가를 해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제 정말 잘 해내셨잖아요. 민준이 다독이듯 말했어요. 간헐천에서 사진 찍으시던 모습 정말 멋져 보였어요. 레이첼이 멋쩍게 웃으며 답했어요. 멋있기는요. 손만 덜덜 떨었는걸요. 그래도 끝까지 해내셨잖아요. 그게 바로 용기죠.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어떤 조건인데요? 민준이 귀를 기울였어요. 첫째, 각자 경비는 각자 부담하는 거요. 레이첼이 손가락 하나를 펴 보였어요. 전 누구에게 신세 지는 걸 원치 않아요.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은 각자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레이첼이 두 번째 손가락을 폈어요. 어젯밤의 일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물론이죠. 민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첼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제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요. 늘 함께여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말아 달란 뜻이에요. 민준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은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모두 내걸고 나자 레이첼의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조각의 망설임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레이첼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렇게 처음 본 사람이랑 같이 여행한다는 게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레이첼 씨, 어제 하루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레이첼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좋았어요. 민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딱 하루만 더 함께 해보는 건 어때요? 그러다 불편하면 그땐 언제든 혼자 떠나셔도 괜찮아요. 레이첼은 민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어요. 진심을 말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위화감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좋아요. 레이첼이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세도나까지만 함께 가봐요.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어요. 정말이에요? 네. 대신 아까 한 약속들 꼭 지켜야 해요. 레이첼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민준도 그녀를 따라 새끼손가락을 걸었죠.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서툴지만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언제쯤 떠날까요? 민준이 물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1시간 뒤에요. 레이첼이 제안했다. 좋아요. 그녀는 텐트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괜찮은 사람 같으니 괜찮다 하셨을지도. 엄마, 저 이제 혼자서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레이첼의 귓가에 어머니의 음성이 맴도는 듯했다. 잘하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딸. 아침 햇살은 텐트를 포근히 감쌌다. 새로운 여정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레이첼의 낡은 렌터카는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조수석에 앉은 민주는 지도를 살피며 길을 안내하는 중이었다. 창밖으로는 광활한 사막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저기 표지판 보여요? 세도나까지 50마일 남았대요. 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레이첼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운전하는 동안 좀처럼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평소에는 동네 주변에서만 운전했기에 이토록 먼 거리를 달리는 건 처음이었다. 제가 운전 교대해 드릴까요? 많이 피곤해 보여서요. 민준이 염려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레이첼은 고집을 부렸다. 저 운전
꽤 잘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실은 조금 겁이 났다. 거대한 트럭이 스쳐갈 때마다 차체가 휘청거리는 것만 같았다. 1시간가량 달렸을까 레이첼이 휴게소에 차를 댔다.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다. 잠깐 쉬었다가요. 레이첼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 차에서 내리며 몸을 풀었다. 둘은 휴게소 카페로 향했다. 시원한 음료를 한 잔씩 주문했다. 레이첼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민준은 레모네이드를 골랐다. 운전 정말 잘하시는데요. 민준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전 아직 미국 운전이 겁나서. 정말이에요? 레이첼은 놀란 듯 되물었다. 자신이 민준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사실에 내심 기분이 좋아졌다. 세도나에 도착한 순간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붉은 바위산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에 햇살을 받은 바위는 한층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와, 사진으로만 보던 바로 그곳이네. 레이첼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정말 붉어요. 이 정도로 붉을 줄은 몰랐네요. 민준도 경탄했다. 레이첼은 서둘러 어머니의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이 장관을 놓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레이첼은 카메라를 든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를 응시하는 그녀의 옆모습이 진지하면서도 아름다워 보였다. 세도나의 명소 중 한 곳인 벨록에 오르기로 결정했다. 그리 높지 않은 바위산이지만 정상에서 펼쳐지는 풍경이 환상적이라 했다. 등산화 챙겨오셨어요? 민준이 자신의 등산 장비를 점검하며 물었다. 아니요, 그냥 운동화뿐이에요. 레이첼이 자신의 낡은 신발을 내려다보며 답했다.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험한 길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민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등반을 시작하자마자 레이첼은 바로 후회했다. 예상보다 길이 훨씬 험난했기 때문이다. 바윗길은 미끄러웠고 경사 또한 만만치 않은 길이었죠. 괜찮아요? 민준이 뒤따르며 레이첼의 상태를 살폈다. 네, 괜찮아요. 레이첼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답했지만 사실 그녀의 다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레이첼의 이상을 금세 알아차렸다. 저기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가요. 민준이 커다란 바위 그늘을 가리키며 제안했다. 아니에요. 전 갈 수 있어요. 레이첼은 민준에게 짐이 되기 싫어 고집을 부렸다. 저도 마침 좀 쉬고 싶었거든요. 물도 좀 마셔야겠고요. 민준의 자연스러운 말에 레이첼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위에 걸터 앉았다. 천천히 가도 돼요. 민준의 부드러운 격려 속에 두 사람은 1시간 반 만에 마침내 벨록 정상에 다다랐다. 눈앞으로 360도 세도나의 장관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우와! 레이첼은 그 광경에 순간 말을 잃었다. 붉은 바위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사이를 초록 식물들이 채우고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랬고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민준이 말을 건넸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민준의 제안에 이번에는 레이첼도 거절하지 않았다. 어제 그가 찍어준 사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제 사진이 정말 예뻤기 때문이다. 네, 부탁드려요. 레이첼이 카메라를 건넸다. 민준은 셔터를 여러 번 눌렀다. 풍경을 바라보는 레이첼의 옆모습,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 카메라를 향해 손 흔드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다. 이번엔 같이 찍어요. 민준이 말했다. 어떡하죠? 레이첼이 묻자 민준은 바위 위에 카메라를 세팅하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저기 서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찰칵. 셔터가 터지는 바로 그 순간 거센 바람이 불어와 레이첼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아, 머리. 레이첼이 황급히 머리카락을 정리하려 했다. 아니에요. 지금 예뻐요. 민준의 자연스러운 칭찬에 레이첼의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남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 대체 얼마만인지. 산을 내려오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한층 더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어머니는 세도나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의 궁금한 표정에 레이첼이 답했다. 영혼을 정화해주는 특별한 곳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는 곳이라고요. 와보니까 정말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저도요. 민준도 깊이 동감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민준 씨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세요? 레이첼이 화제를 돌렸다. 아니요. 이런 여행은 처음입니다. 민준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국에선 늘 여유가 없었거든요. 대학 시절에도 아르바이트와 공부에 치여 살았죠. 아르바이트요? 부잣집 아들이라고 들었는데요. 레이첼이 직격게 묻자 민준은 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버지께서 일부러 안 도와주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라면서요. 사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엄마가 아프시기 전부터요. 레이첼이 덧붙였다. 고생 많았겠네요. 민준이 안쓰러운 듯 말했어요. 당시에는 그게 힘든 건지 몰랐죠. 당연하다 여겼으니까요. 레이첼이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돌이켜보면 엄마가 미안해하셨을지도 몰라요. 좋은 분이셨군요. 민준이 답했어요. 그럼요. 정말 좋은 분이셨죠. 레이첼의 목소리에 온기가 실렸어요. 제가 힘겨워할 때마다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속삭여 주셨어요. 민준은 순간 부러움을 느꼈어요. 자신의 부모님은 그런 스킨십에 익숙지 않으셨기에 참 부럽네요. 저희 집은 원래 표현에 서툴러서요. 민준이 덧붙였죠. 그래도 사랑하시는 건 알죠? 레이첼이 묻자 민준은 솔직히 답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확신은 없어요. 세도나 캠프장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갔어요. 텐트는 각자 쳤지만 저녁 식사는 함께 하기로 했죠. 민준은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였고 레이첼이 챙겨온 소시지를 구웠어요. 단출했지만 정말 꿀맛 같은 저녁이었죠.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레이첼이 밤하늘을 보며 감탄했어요. 도심에선 볼 수 없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희미하게 은하수마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엄마도 이 별을 보고 계실까요? 레이첼이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민주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죠. 별빛이 얼굴 위로 은은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분명 보고 계실 겁니다. 민준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레이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확실해요. 민준이 따뜻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날 밤 레이첼은 정말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더는 혼자가 아니란 안도감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민준의 그 따뜻한 말 때문이었을까? 밤하늘의 별들만이 두 사람의 텐트를 말없이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둘은 서둘러 채비를 하고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했다. 세도나에서 그곳까지는 대략 2시간 남짓한 거리였다. 어제와는 달리 한결 가벼워진 공기 속을 차가 달렸다. 오늘은 제가 운전대를 잡을게요. 민준이 운전석에 오르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 레이첼이 말을 꺼냈지만 더만 난 민준이 손사래를 쳤다.
어제 세도나까지 오느라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편하게 경치 구경이나 하세요. 민준이 웃어 보였다. 조수석에 앉은 레이첼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느낌이 사뭇 달랐다. 운전대를 잡느라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저기 좀 봐요. 독수리예요. 레이첼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민준도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정말 거대하네요. 한국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죠. 그랜드 캐니언의 첫 전망대에 다다랐을 때 레이첼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이 실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협곡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수백만 년의 세월이 빚어낸 지층들이 형형색색의 띠를 두른 채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 장엄한 아름다움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엄마, 레이첼의 두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저 정말 왔어요.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랜드 캐니언에요.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협곡의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흩날렸어요. 그 바람마저 수백만 년의 세월을 품은 듯 했죠. 엄마가 처음 그랜드 캐니언의 사진을 제게 보여주셨을 때가 떠올랐어요. 레이첼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막 10살이 되었을 때 도서관에서 빌려온 여행책을 함께 보고 있었거든요. 민주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죠.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레이첼, 우리 언젠가 여기 꼭 함께 가자. 이 거대한 협곡을 배경으로 사진도 남기고 해질녘 붉은 노을도 보자. 그 순간 엄마의 눈은 정말 별처럼 반짝였어요. 레이첼은 어머니의 낡은 카메라를 꺼내 들었죠. 하지만 결국 엄마는 오시지 못하고 저 혼자 오게 됐네요. 혼자가 아니에요. 민준이 다정하게 말했죠. 어머니도 같이 계시고 저도 곁에 있잖아요. 레이첼이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진심 어린 온기로 가득했죠.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사진을 남겨봐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진인데요? 레이첼이 묻자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이끌었어요. 여기에 서보세요. 저 협곡을 등지고요. 레이첼이 협곡을 배경으로 서자 민준은 카메라를 들었죠. 그러나 셔터를 누르는 대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어봐요. 하늘에서 어머니가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요. 민준이 다독였습니다. 레이첼은 처음엔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민준의 따스한 눈빛에 어느새 진심 어린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죠. 한 장만 더요. 이번엔 어머니께 인사하는 거예요. 민준의 말에 레이첼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엄마, 저 여기 왔어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두 사람은 그랜드 캐니언 근처 캠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캠프파이어를 하기로 했죠. 불 피워본 적 있어요? 민준이 장작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레이첼이 멋쩍게 웃었죠. 저는 도시에서만 자라서요.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죠. 같이 한번 해봐요. 이윽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스마트폰으로 불 피우는 법을 찾아봤습니다. 몇 차례의 어설픈 실패 끝에 마침내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와, 성공이다. 레이첼이 아이처럼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이슬을 인들zen. 우리 제법인데요. 민준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불길이 점점 커지며 주위를 따스하게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서 주황빛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닥불 앞에 앉자 밤하늘은 셀 수 없는 별들로 가득 차 있었죠.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이곳에선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질 듯 선명했습니다.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레이첼이 불꽃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죠. 우주비행사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 별을 보며 답했죠. 저 별들에 직접 가보고 싶었거든요. 레이첼 씨는요? 사진작가요. 레이첼이 어머니의 카메라를 소중히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제 사진들을 전부 모아주셨어요. 그 꿈, 지금도 마음속에 품고 계시잖아요. 민준이 말했죠. 글쎄요. 레이첼이 나직이 한숨을 쉬었죠.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꿈인 것 같아요. 왜요? 어제 찍은 사진들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던데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그냥 취미 같은 거예요. 사실 제 자신도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의 표정이 문득 진지해졌어요. 레이첼은 그런 그를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제가 가업을 잇길 바라시고 어머니는 그저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죠. 민준이 장작을 뒤적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길을 떠나게 되신 거군요. 레이첼이 모든 걸 알겠다는 듯이 말했어요. 네, 어떤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민준이 속내를 내비쳤어요. 레이첼은 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죠. 엄마가 떠난 뒤 자신도 뭘 해야 할지 아득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좀 어떠세요? 저와 같이 여행하면서요. 레이첼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좋아요. 민준이 그녀를 보며 말했죠. 정말로 좋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솔직히 저는 조금 두려워요. 레이첼이 솔직한 마음을 꺼냈어요.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민준의 시선이 레이첼의 손에 머물렀어요. 모닥불에 비친 손이 유난히 작아 보였죠. 엄마가 계실 땐 엄마를 보살피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레이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어요. 이젠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가만히 레이첼의 손 위로 제 손을 겹쳤어요. 저도 비슷한 심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다 보니 제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레이첼이 민준의 손을 마주잡았어요. 따스하고 견고한 온기였죠.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참 좋아요. 레이첼이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진 몰라도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것만으로 저도 그래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모닥불이 크게 일렁였어요. 레이첼이 추운 듯 몸을 움츠렸어요. 춥죠? 민준이 물었어요. 조금요. 레이첼이 솔직히 말했어요. 민준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죠. 둘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어요. 고마워요. 레이첼이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민준의 얼굴이 아주 가까웠어요. 타오르는 불빛이 그의 눈동자 안에서 춤추고 있었죠. 순간 더 거세진 바람에 레이첼의 몸이 민준에게로 기울었어요. 민준은 자연스레 그녀를 품에 안았죠. 그것이 첫 포옹이었어요. 그의 품 안에서 레이첼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에 휩싸였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민준 역시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죠. 이런 기분을 느껴본 것이 대체 얼마만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죠. 레이첼. 민준이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어요. 네. 레이첼이 민준을 올려다보았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건.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레이첼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쏟아지는 별빛과 모닥불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죠.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란 걸 서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했음을 확인한 두 사람. 사그라드는 모닥불 옆에서 이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년의 추억과 미래의 꿈, 그리고 깊은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구경이 아닌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가는 여정임을.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은 전과 다른 감각으로 깨어났어요. 간밤에 민준과 나눈 포옹과 대화가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거든요. 텐트 밖 민준의 부스럭거림조차 새롭게 들렸어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레이첼은 이불을 뒤집어 쓰며 생각했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더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민준을 볼 생각만으로도 뺨이 후끈 달아올랐죠. 바로 그때 텐트 밖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레이첼,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네, 곧 나갈게요. 레이첼이 답했지만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한 톤 높아져 있었죠. 텐트 밖으로 나온 레이첼을 본 민준 역시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한층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고 말을 건넬 때도 더 세심한 모습이었죠. 잘 잤어요? 민준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네, 잘 잤어요. 레이첼이 컵을 받다가 손끝이 민준의 손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라며 손을 움츠렸죠. 마치 짜릿한 전기가 흐른 것 같았거든요. 커피 맛있네요. 레이첼이 어색함을 깨려 말했어요. 어제랑 똑같은 커피인데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어제와 오늘이 분명 다르다는 걸요. 이른 아침 일출을 보러 그랜드 캐니언의 선라이즈 포인트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이미 모여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인파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섰죠. 해가 떠오르자 협곡 전체가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우와, 레이첼은 감탄하며 카메라를 들었죠. 민주는 레이첼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황금빛 햇살에 비친 그녀가 유독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이 감정이 뭘까? 민주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죠. 레이첼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따스해지면서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웃음소리를 계속 듣고 싶었죠. 민준 씨도 사진 찍어드릴까요? 레이첼이 제안했어요. 저요? 전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민준이 손사래를 쳤어요. 왜요? 이렇게 멋진 곳에서 기념사진 한 장 안 남겨요? 레이첼이 아쉬워하자 민준은 그녀의 시무룩한 표정을 보고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딱 한 장만요. 레이첼이 카메라로 민준을 담으려는 순간 바람의 머리카락이 렌즈를 가렸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 다가와 레이첼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어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레이첼이 붉어진 얼굴로 겨우 말했어요. 민준도 당황한 듯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뒤로 하고 다음 목적지 플래그스태프로 향하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묘했어요. 라디오에서 흐르는 사랑 노래가 더욱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어요. 음악 바꿀까요? 민준이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죠. 아니요, 괜찮아요. 레이첼은 그리 답했지만 노랫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창밖의 황량한 사막을 보며 레이첼은 상념에 빠졌죠. 엄마와 함께 오려 했던 바로
이 여행에서 말이에요. 어째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엄마,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레이첼은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물었죠. 플래그스태프에 도착해 숙소를 알아보니 하필이면 대학교 축제 기간이었어요. 호텔은 대부분 빈 방이 없었죠. 남은 방이 딱 하나뿐이네요. 모텔 직원이 난처한 듯 말했어요. 방이 하나요? 레이첼은 순간 당황했죠. 침대는 2개인 트윈룸입니다. 직원이 덧붙였죠. 레이첼과 민주는 시선을 마주했어요.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죠. 다른 곳을 더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죠. 이미 여러 곳을 둘러봤지만 전부 빈 방이 없었잖아요. 레이첼이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죠. 결국 둘은 그 방에 묵기로 했습니다. 어색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엔 긴장감이 흘렀어요. 텐트에서 따로 잠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죠. 제가 바닥에서 자겠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말을 건넸죠. 아니요, 침대가 2개나 있는걸요. 레이첼은 말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우리 성인이잖아요. 레이첼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둘 다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을 느꼈어요. 나란히 잠자리에 누웠지만 둘 다 잠들 수 없었죠. 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감이 유난히 선명하게 다가왔거든요. 레이첼 씨, 자요? 민준이 나지막이 물었죠. 아니요, 잠이 잘 안 오네요. 레이첼은 솔직히 털어놨어요. 대답했죠. 저도 그래요. 민준이 말했죠.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오갔죠. 저기, 민준 씨. 레이첼이 침묵을 깼어요. 네, 민준이 나지막이 답했죠.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레이첼이 불안한 속내를 드러냈죠. 민준 역시 같은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있었죠. 잘 모르겠어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민준 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하잖아요. 레이첼이 말했죠. 맞아요. 그리고 레이첼 씨는 이곳에 남고요. 민준이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죠. 두 사람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죠.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삶. 어쩌면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첼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레이첼 역시 자신과 같은 마음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민준이 숨김없이 대답했죠. 하지만 전 두려워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죠. 이 감정이 왜 두려운 건가요? 민준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있다니. 레이첼의 음성엔 죄책감이 짙게 배어 있었죠.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레이첼의 침대 곁으로 갔어요. 다가가 앉았죠.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건 레이첼 씨의 행복 아닐까요? 정말 그럴까요? 레이첼이 민준을 응시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민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죠. 하지만 레이첼은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사는 곳도 살아가는 방식도 전혀 다른 우리잖아요. 민준이 레이첼의 침묵을 읽고 말을 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거대한 현실의 벽이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민준은 레이첼의 손을 놓지 않았죠.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진짜잖아요. 레이첼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래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예요.
레이첼도 민준의 손에 힘을 주며 화답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했지만 그 사랑 앞에 놓인 가혹한 현실 또한 마주해야 했어요. 사랑의 시작은 이토록 달콤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서로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은 민준의 따스한 품에서 눈을 떴죠. 어젯밤, 긴 이야기 끝에 두 사람은 자연스레 서로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던 거예요. 포근하고 안락한 기분이었어요. 민준 역시 조용히 눈을 떠 레이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음, 좋은 아침. 레이첼이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짓던 바로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정적을 깼어요. 발신지는 한국이었죠. 잠깐만. 민준이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민준이 한국말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레이첼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은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통화가 끝나자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레이첼이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버지께서 회사에 아주 큰 일이 생겼다고 민준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어요.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셔. 레이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언제요? 레이첼이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오늘 밤, 늦어도 내일까지는 들어가야 해. 민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핵심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를 철회하겠다는데 제가 꼭 있어야 한대요. 레이첼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불과 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세상 가장 행복했는데 말이죠.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럼 우리 여행은? 레이첼이 힘겹게 물었어요. 미안해, 레이첼. 민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레이첼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았어요. 민준도 얼마나 힘든 상황일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은 정신없이 항공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레이첼은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오늘 밤에 뜨는 비행편이 하나 있네요.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루는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LA에서 출발하는 건데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차로 7시간쯤 걸려요. 민준이 시간을 계산하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떠나야 겨우 도착할 수 있겠어요. 레이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준을 LA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마지막 순간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레이첼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민준이 손사래를 쳤죠. 아닙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레이첼은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서둘러 짐을 챙겨 LA로 향하는 길 위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불과 어제까지의 활기찬 공기와는 정반대였죠. 레이첼은 운전에만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민준에게 신경이 쏠렸습니다. 며칠 뒤면 지구 반대편으로 떠날 사람이란 사실이 좀처럼 와닿지 않았거든요. 민준 역시 창밖을 보며 심란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현실로 복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던 겁니다. 레이첼 씨, 민준이 조심스레 그녀를 불렀어요. 네. 레이첼은 앞만 본 채로 대답했죠.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해요. 민준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뭐가 미안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레이첼은 애써 밝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들른 휴게소에서 민주는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도 한국어로 한참 동안 통화가 이어졌죠. 레이첼은 그의 통화를 들으며 묘한 소외감을 느꼈어요. 한국어를 모르니 무슨 내용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끄는 민준의 얼굴은 한층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레이첼의 물음에 회사 사정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민준은 깊은 한숨과 함께 답했어요. 한동안은 한국을 떠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레이첼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 빼서요. 그 한동안, 이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혹은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민준의 비행기 출발까지는 2시간가량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헤어지죠. 민준이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안쪽까지 같이 들어가서 레이첼이 말을 꺼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준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죠. 레이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째서 안까지 함께 가길 거부하는 걸까? 자신과의 작별이 그에게는 부담이었던 걸까요? 그럼 레이첼이 간신히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와 더는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레이첼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민준이 진심을 전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 평생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레이첼은 눈물을 꾹 참아내며 대답했어요. 연락드릴게요. 한국에 도착해서도 반드시 연락할게요. 민준은 굳게 약속했지만 레이첼은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에겐 그의 세상이 펼쳐질 텐데 과연 자신을 기억이나 해줄까요? 네, 연락 주세요. 레이첼은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공항 입구로 향하는 뒷모습을 그녀는 차 안에서 바라봤죠. 몇 번쯤은 돌아봐 줄 거라 기대했는데 민준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난 그저 스쳐가는 여행 동행이었나 봐. 레이첼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민준의 모습이 공항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레이첼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순식간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꿈을 나누고 미래를 그렸었는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공항을 뒤로하고 다시 홀로 운전대를 잡은 레이첼, 텅 빈 조수석이 더욱 뼈저리게 외로웠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레이첼은 쓴 웃음을 지을 뿐이었죠. 라디오에서 흐르는 노래마저 슬프게만 들려왔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노래를 민준과 함께 들으며 웃음 지었던 그 노래가 말이에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히 확인했지만 렌터카 업체에서 보낸 메시지일 뿐이었어요. 차량 반납 일정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죠. 아, 그래. 나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지. 레이첼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여행을 이어갈 동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위한 여행이었는데 어느샌가 민준과의 추억으로만 가득한 여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레이첼은 작은 모텔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어요. 민준이 없는 첫 번째 밤이었죠. 텅 빈 옆자리가 유난히 넓게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레이첼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죠. 그렇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저 무심한 에어컨 소리만 방 안을 떠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이첼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이 여행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이죠. 3주라는 시간이 흘렀죠. 레이첼은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였어요. 어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쓸쓸했는데 이제는 민준의 부재까지 겹쳐 마음이 더욱 텅 비어버렸어요. 매일같이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지만 민준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었죠. 처음 며칠간은 시차 때문일 거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체념하게 되었어요. 역시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을 뿐이구나. 레이첼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어머니의 여행 가이드북을 정리하다가 아직 가보지 못한 장소들의 사진을 보게 되었죠. 뉴욕, 시애틀, 보스턴. 엄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이었지만 이젠 혼자 갈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어요. 레이첼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학기 복학 신청서를 내고 아르바이트도 다시 시작하기로요. 정말로 복학하게? 카페에서 만난 친구 제시카가 물어왔어요.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으니까. 레이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답했죠. 여행은 괜찮았어? 사진 좀 보여줘봐. 제시카가 흥미를 보이자 레이첼은 핸드폰을 꺼내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옐로스톤, 세도나, 그랜드 캐니언, 눈부신 풍경들이었지만 민준과 함께한 사진들을 볼 때면 어김없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이 남자는 누구야? 제시카가 민준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죠. 그냥 여행하다가 만난 사람이야. 레이첼이 짧게 대답했죠. 그리고 며칠 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학교에서 뉴욕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안내해 준 것이었죠. 지금 지원하면 다음 학기부터 바로 갈 수 있어요. 상담 교수가 덧붙여 설명했죠. 뉴욕에 있는 자매결연 대학에서 사진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레이첼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어요. 뉴욕은 어머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도시 중 하나였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레이첼은 그렇게 대답했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의 뉴욕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타임스 스퀘어, 센트럴 파크, 그리고 브루클린 브릿지, 엄마의 손글씨, 메모가 남겨진 사진들이었죠. 엄마, 저 뉴욕에 한번 가볼까요? 레이첼은 다시금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죠. 그리고 한 달 뒤, 레이첼은 뉴욕 땅을 밟고 있었어요. JFK 공항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도시의 활기가 온몸으로 느껴졌죠. 솟아오른 마천루, 쉴 새 없이 스쳐가는 인파,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 브루클린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정착했어요. 대학 등록을 마치고 사진학 수업도 듣기 시작했죠. 첫 몇 주간은 낯선 곳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래도 문득 센트럴 파크를 거닐다 보면 민준 씨가 떠올랐어요. 같이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한국은 새벽녘일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죠. 뉴욕에 왔어요. 잘 지내요? 역시나 답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토요일 오후, 레이첼은 센트럴 파크에서 야외 촬영 수업 중이었어요. 마침 가을 단풍이 절정이라 무척 아름다웠죠. 자, 이제 흩어져서 자유롭게 찍어봅시다. 교수가 말했어요. 레이첼이 호숫가에서 셔터를 누르던 그때 낯익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기,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개를 돌린 레이첼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곳에 민준 씨가 서 있었으니까요. 레이첼 씨? 민준 역시 당황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죠. 둘은 한동안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몇 달 만에 재회. 침묵을 깬 건 민준이었어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레이첼이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죠. 민준 씨는요? 아, 전 출장 때문에요. 회사 일로. 민준이 대답했죠. 혹시 시간 괜찮으면 커피라도 한잔 할래요? 민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레이첼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보고 싶었던 마음과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부딪혔죠. 잠시만요.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지만 둘 사이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예전의 편안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민준의 물음에 레이첼은 그냥 학교 다녔어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회사 일은 잘 해결됐어요? 네, 뭐 어느 정도는요. 민준이 답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레이첼은 불편함을 느꼈다. 왜 이렇게 어색하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왔다, 이서. 레이첼 씨. 민준이 결심한 듯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뗐다. 네.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그 순간 레이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안 좋은 소식이라도. 저 한국 돌아가서 회사 그만뒀어요. 민준의 고백에 레이첼이 되물었다. 네? 그만뒀다고요? 아버지와 크게 다퉜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민준이 덧붙였다. 하지만 레이첼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창피해서요. 민준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당신 앞에서는 큰 소리 쳐놓고 결국 집안 문제로 돌아간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 온 지는 벌써 2주나 됐어요. 민준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2주나요? 레이첼은 기가 막혔다. 네, 뉴욕에서 조그만 여행사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민준의 설명이 이어졌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그런 여행 상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레이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뒤엉켰다. 그럼 2주 동안, 그동안 절 찾아볼 생각 한 번 안 했나요? 레이첼이 쏘아붙였어요. 민준은 고개를 떨궜죠.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어째서요? 레이첼이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당신을 또 아프게 할까봐.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어요. 바보같이. 레이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넷난 미세, 나인들인 모, 소식도 없이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레이첼 앞에 무릎을 꿇었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레이첼, 나는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민준이 진심을 전했어요. 매일 당신을 떠올렸어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본 일출보다 세도나의 붉은 바위보다 당신이 더 눈부셨어요.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오랜 시간 묵혀둔 오해와 상처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이제 그만 일어나요. 레이첼이 민준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카페를 나와 센트럴 파크를 거닐면서 두 사람은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여행사 시작할 건가요? 레이첼이 물었죠. 네, 꿈만 같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국에 살면서 늘 하고 싶던 일을 드디어 하게 됐네요. 저도 사진학을 전공하고 있는걸요. 레이첼이 답했어요. 저희 엄마의 꿈이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군요. 민준이 제안했죠. 여행사에는 실력 있는 사진작가가 꼭 필요하니까요. 레이첼이 활짝 웃었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센트럴파크 호수 위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레이첼. 민준이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죠. 네. 레이첼이 대답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정말 제대로. 민준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레이첼은 민준을 마주봤어요. 그의 눈동자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좋아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 레이첼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포옹이었어요. 뉴욕의 밤하늘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둘에 하나둘에 막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회한 뒤로 6개월이 지났죠. 레이첼과 민주는 서로의 꿈을 키워나가며 뉴욕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레이첼은 사진 공부에 몰두했고 민주는 여행사 창업 준비로 분주했죠. 오늘 촬영은 어땠어요? 레이첼이 돌아오자 민준이 물었죠.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촬영했는데 정말 근사하게 나왔어요. 레이첼이 카메라를 내밀며 말했죠. 엄마가 보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민준이 레이첼의 사진을 넘겨보며 감탄했죠.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 구도는 정말 멋진데요. 두 사람은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었죠. 방은 각자 썼지만 거실이나 주방은 함께 쓰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내일이 투자자 미팅 날이야. 민준이 서류를 정돈하며 말했죠. 좀 떨리네요. 분명 잘 될 거예요. 레이첼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실어줬어요. 당신 아이디어는 특별하니까요. 민준이 구상한 여행사의 컨셉은 특별했어요. 그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현지 문화를 깊게 체험하는 여행이었죠. 미국인에겐 한국의 진면목을, 한국인에겐 미국의 숨은 매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거죠. 서로를 발견하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레이첼의 사진 덕분에 훨씬 설득력이 높아질 거예요. 민주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레이첼이 찍은 미국 전역의 사진들은 민준의 사업 계획에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레이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그날 밤 긴장감에 민준이 잠 못 이루자 레이첼은 따스한 우유를 데워 건넸어요. 이튿날 저녁 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레이첼이 다급하게 물었죠. 투자 유치 성공했어요. 민준이 외쳤고 레이첼은 환호하며 민준을 힘껏 껴안았어요. 진짜예요? 축하해요. 다 레이첼 덕분이에요. 당신 사진에 투자자가 완전히 매료됐어요. 민준은 레이첼을 번쩍 들어올리며 기쁨을 만끽했어요. 그날 밤 둘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값싼 와인이었지만 세상 어떤 샴페인보다도 달콤했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요. 레이첼이 잔을 들며 말했죠. 맞아요. 바로 우리의 시작. 민준이 레이첼의 잔에 가볍게 부딪히며 화답했어요. 수개월 후 민준의 여행사 브릿지 트래블에서 첫 상품을 출시했어요. 한국인을 위한 현지 밀착형 미국 체험 프로그램이었죠. 레이첼은 공식 포토그래퍼로서 상품 홍보에 쓰일 사진들을 도맡아 찍었죠. 유명 관광지가 아닌 현지인의 삶과 숨은 명소를 담아낸 사진들이었어요. 드디어 첫 그룹이 다음 주에 와요. 민준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려 12명이나 신청했다고요. 긴장되네요. 레이첼이 물었죠. 제가 가이드 역할까지 맡는 거고요? 그럼요. 사진 강의도 해주셔야죠. 민준이 미소와 함께 답했어요. 레이첼의 역할은 그저 사진만 찍는 게 아니었죠. 여행객들에게 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각자만의 특별한 추억을 남기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레이첼은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었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처음으로 쓰는 편지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 레이첼. 엄마가 그토록 오고 싶어 하셨던 미국 여행 말이에요. 저 혼자 와서 모든 걸 해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젠 여기가 제2의 고향 같아요. 그리고 엄마, 늘 응원해 주셨던 사진작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사진 찍는 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민준 씨라는 사람인데 엄마가 보셨다면 분명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레이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죠. 6달 뒤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민준이 레이첼에게 특별한 제안을 건넸어요. 레이첼, 저랑 같이 그랜드 캐니언에 다시 가지 않을래요? 민준이 물었죠. 갑자기요? 왜요? 레이첼이 놀라 되물었어요. 우리가 처음 마음을 나눈 곳이잖아요. 거기서 꼭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준의 말투는 의미심장했죠. 레이첼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 중요한 이야기는 자신이 짐작하는 바로 그것일까? 좋아요. 레이첼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죠. 1년 만에 돌아온 그랜드 캐니언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었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니 1년 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레이첼이 협곡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민준이 레이첼의 손을 감싸주며 대답했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거대한 협곡이 온통 황금빛으로 넘실거렸어요. 1년 전과 같은 풍경.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색으로 빛났죠. 레이첼, 민준이 갑작스럽게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레이첼은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설마 레이첼 스미스? 민준이 작은 상자를 열며 물었죠.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레이첼의 두 눈에선 이내 눈물이 쏟아졌죠. 꿈에서만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어떤 꿈이든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도 모두 두 사람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네. 레이첼이 벅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네, 결혼할게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레이첼을 힘껏 껴안았어요. 주위에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레이첼은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꼭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센트럴파크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온기가 가득한 결혼식이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민준의 부모님과 레이첼의 친구, 뉴욕의 지인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죠.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친구 제시카가 레이첼의 어깨를 감쌌죠.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레이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결혼식 중 레이첼은 비어있는 의자 하나에 어머니의 사진을 놓아두었죠. 어머니도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사랑해요, 레이첼. 민준이 결혼 서약을 낭독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준. 레이첼은 눈물과 함께 대답했죠. 결혼 후 두 사람은 브리지 트래블을 함께 일구어 나갔습니다. 레이첼의 사진 기술은 일취월장했고 민준의 여행사도 번창했죠. 어느 화창한 날 사무실에 마주 앉아 새로운 여행 상품을 구상하던 두 사람. 이번엔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민준이 커다란 세계 지도를 펼쳐 보이며 묻자 유럽은 어때요? 하고 레이첼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보고 싶어 하셨던 곳들이 아주 많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민준도
흔쾌히 동의했죠. 레이첼은 어머니의 손때 묻은 낡은 여행 책자를 꺼내 들었어요. 여전히 그녀의 보물이었죠. 파리, 로마, 런던. 레이첼은 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보며 읊조렸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전부 다 가보는 거야. 민준이 레이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엄마와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레이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어요. 창 너머로 뉴욕의 노을이 지고 있었죠. 두 사람의 또 다른 여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레이첼은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속삭였어요. 엄마가 제게 바라셨던 모든 것을 다 이뤄냈다고요. 그때 바람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장하다, 내 딸. 정말로 장하구나. 그렇게 레이첼과 민준의 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리고 있었죠. 둘이 함께라면 그 어떤 소망도 현실이 될 것만 같았어요. 이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사랑과 희망을 품에 안고서요. 국경을 초월한 두 연인의 애틋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정말 궁금하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온기 가득한 행복이 깃들길 바라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